저는 제가 워낙 좀 벤츠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봐도 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원래 첫 차가 A클래스였고 지금은 현재 GLB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상위, 업이 바로 이 E클래스이잖아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터나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유현입니다. 수입차 시장에서 독삼사 브랜드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가 있죠. 바로 벤츠인데요. 벤츠의 판매량을 견인하는 모델이자 무려 7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E클래스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클래스는 지난 2025년 무려 28,000대가 팔리면서 수입차 내연기관 중에서 1위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2024년 1월에 11세대로 변경이 되면서 또 넓은 인포테인먼트와 3세대 인포테인먼트가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으면서 AMG의 감성까지 느껴볼 수 있는 E200 AMG 라인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전면부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클래스는 각 트림에 맞춰서 범퍼와 그릴의 형상이 달라지는데요.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후한 느낌을 나타낸다면 아방가르드나 AMG 라인은 조금 더 젊은 느낌, 캐주얼한 느낌을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 특히나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스포티한 감성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범퍼의 형상이 조금 다르죠. 특히 밑에 하단부에 사이드 인테이크 부분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와이드하게 그리고 블랙으로 포인트를 준 점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릴과 헤드라이트가 일체형으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특히 이번 11세대에 들어서서 조금 더 둥글둥글한 인상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헤드라이트와 그릴의 특징은 요즘 나오고 있는 벤츠의 전기차와도 또 동일한 그런 패밀리 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릴을 보게 되면 벤츠의 삼각별이 이렇게 다 박혀 있고요. 또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저녁에도 은은하게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측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을 딱 보시게 되면 위에 한 줄 그리고 밑에 한 줄 클래식한 어떻게 보면 날렵하면서도 또 둥글둥글한 인상까지 가지고 있는 듯한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뭔가 클래식한 무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 윈도우 몰딩을 보시게 되면 윈도우 몰딩은 역시나 또 클래식함을 느껴볼 수 있는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차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하단에 지금 이 오토플러시 도어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들어간 형태를 보여주면서 매끈한 형태를 취하다가 이렇게 키를 소지하고 다가가거나 차량의 도어를 열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휠도 한번 살펴볼까요? 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방가르드는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AMG 라인에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요. AMG만의 또 특별한 휠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AMG5 트윈 경량 알로이 휠이 적용된 거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보니까 지금 또 이렇게 대형 디스크 브레이크도 들어가 있어서 외관적으로 보다 더 스포티함을 가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전륜 245, 45R 19인치, 후륜은 275, 40, 19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P0 타이어로 굉장히 고성능 타이어가 또 들어가 있네요. 네, 이제 후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후면을 보자마자 뭐가 가장 눈에 들어오시나요? 저는 이 삼각별 형태, 그러니까 벤츠의 스타 로고 형태를 만나보실 수 있는 테일램프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요즘에 나오고 있는 CLA나 S클래스와 마찬가지로 벤츠의 스타 로고를 형상화한 테일램프가 들어가 있다는 점,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과감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MG 라인인 만큼 밑에 보시게 되면 디퓨저는 이렇게 크롬이 추가가 되어서 보다 스포티함을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옆으로 두 개의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적용이 된 점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넓은데요. 지금 540리터의 적재 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적재 용량은 이전 세대와 동일한 용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옆에 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2열도 폴딩을 시켜 보실 수가 있고요. 2열을 폴딩했을 때에는 보다 더 넓은, 그러니까 골프백 같은 경우에도 가로뿐만이 아니라 또 세로로도 이렇게 적재를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안쪽도 보게 되면 정말 상당히 넓은 적재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벤츠를 사랑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내 디자인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저의 마음을 저격하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대시보드뿐만이 아니라 이쪽 센터페시아를 감싸는 형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은 밝아서 잘 보이지가 않지만 또 밤에는 굉장히 앰비언트 라이트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 참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부터 살펴보게 되면 도어 트림에는 시트에 열선이나 통풍 시트, 그리고 메모리 기능이 총 3개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리클라이닝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게 하단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벤츠에는 도어 트림 쪽에 들어가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이번 11세대에 접어들면서 터치식으로 변경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움직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일반적인 물리식 버튼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티어링 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스티어링 휠은 일반적인 3스포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AMG 라인만의 또 독특하게 이렇게 인포테인먼트와 차량의 정보를 2개의 레이어로 또 나뉘어서 들어가 있는 점 특징적인데요. 이 부분은 또 AMG만의 특징을 AMG 라인에서도 느껴볼 수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보면은 또 앞쪽에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는데 12.3인치의 플로팅 타입의 클러스터와 그리고 센터 페시아 쪽에는 14.4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 14.4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는 보면 마치 정말 애플 아이패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3세대 MBUX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저희가 2월 14일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발렌타인데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트 이러한 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섬세한 부분까지 또 감성을 자극하는 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센터 콘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드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데 하이그로시 같은 경우에는 좀 지문이 많이 남아서 잘못하면 약간 좀 더러워 보일 수가 있지만 우드 타입은 또 지문도 남지 않아서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센터 콘솔은 슬라이딩 덮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컵홀더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도 들어가 있고 또 C포트 충전할 수 있는 단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컵홀드 같은 경우에는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됐다가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4.4인치의 디스플레이 밑에 쪽을 보게 되면 지금 비상등 버튼이나 드라이빙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지문 인식 기능 등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버튼들은 햅틱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특징적인 것 같네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E200으로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하나만 들어가 있지만 E300부터는 조수석 부분 에도 또 디스플레이가 탑재된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2열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뭔가 좀 여유 공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차의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한다면 BMW의 5 시리즈나 그리고 볼보의 S90 등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그런 차량들은 일반적으로 전장이 다 5m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벤츠 E클래스는 전장이 4,955mm입니다. 차이가 뭐가 그렇게 크겠냐라고 하시겠지만 막상 이렇게 앉아보면 특히 이 센터 터널이 조금 높게 올라와 있어서 그런지 약간은 여유 공간이 5 시리즈나 S90보다는 좀 적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너무 좋은 건 시트가 부드럽습니다.
아티코 인조 가죽임에도 불구하고 검정색이 아니라 브라운이 또 적용이 되어 있어서 보다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 기능으로 본다면 사실 아쉬운 부분은 공조 장치를 따로 2열에서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탑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휴대폰 같은 부분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이쪽 가운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풍향을 직접 조절을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은 도어 트림을 보니까 통풍 시트는 없지만 열선 시트는 또 추가가 되어 있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럼 이제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2.0L 4기통 엔진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되어 있는 최고 출력 204마력의 힘을 내고 있는 이 200 AMG 라인을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이 204마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도심 주행을 하거나 또 간단한 뭐 한 80km, 100km 정도로 주행하는 데에는 정말 문제가 없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더 경쾌한 그런 주행 감각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300이라는 선택지도 있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제가 워낙 좀 벤츠를 좋아합니다. 원래 첫 차가 A클래스였고 지금은 현재 GLB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A클래스와 GLB랑 어떻게 보면은 상위, 업이 바로 이 E클래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행을 했을 때 이 감각 느낌은 E클래스라고 해서 엄청나게 주행 감각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사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컴포트한 그런 편안한 주행이 가능한 그런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전에 운전을 했었던 그런 차량하고 크게 이질감이 없어서 좋은 것 같은데 또 이 차량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제가 한 7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숙성 면에서 사실 아주 조용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살짝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풍절음 같은 경우에도 풍절음도 네, 좀 있지만 그래도 엄청 심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정숙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드라이브 모드는 센터 페시아 쪽을 보게 되면 이쪽 디스플레이 밑에 다이내믹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코와 컴포트, 스포트 그리고 인디비주얼까지 총 4개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에코부터 설정을 해서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에는 가장 경제적인 연비 주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이게 신기한 게 제가 이렇게 페달을 밟다가 떼잖아요? 떼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엔진이 꺼지기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계기판에 이 RPM 게이지를 보시게 되면 파워랑 그리고 충전이라고 써져 있는 거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앞차와의 간격을 붙여서 페달을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뗐을 때 얘가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충전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또 충전하는 방식으로 변환이 된다는 거, 이 부분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차량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는 제가 페달을 밟다가 떼게 되면 점점 RPM 게이지가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0으로 바뀌면서 가장 최적의 연비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차량들은 앞에 계기판의 스타일이 드라이브 모드랑 연동이 되거든요. 하지만 벤츠는 따로따로 또 조작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이 스티어링 휠의 왼쪽 부분 홈 버튼을 눌러서 스타일을 스포츠로 변경을 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스포츠로 딱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에코 드라이빙 모드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지만 감성은 또 스포티함을 이렇게 계기판에서 느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벤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포츠로 주행을 하다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되돌림 버튼이 있습니다. 되돌림 버튼 누르게 되면 다시 또 원래로 바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의 버튼 같은 경우에는 물리식 버튼하고
터치식이 같이 믹스가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운전을 하다가 자꾸 이 터치식을 버튼을 자꾸 누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좀 이 모드가 변경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은 모두가 다 물리 버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또 터치와 물리식 버튼을 믹스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자아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14.4인치의 디스플레이를 한번 볼까요? 역시나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 있게끔 지금 변경이 되고요. 바로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뭐 라디오든 미디어든 뭐 컴포트, 뭐 의자 형태를 조절하는 거든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여기서 조작을 해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한번 컴포트를 눌러볼게요. 컴포트를 누르게 되면 현재 시트를 조절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 키네틱을 한번 눌러보니까 이 부분은 네, 지금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 시트에서 약간 안마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짜 막 안마 기능이 막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어느 정도의 이런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마 기능이 들어가서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약간의 웨이브 정도를 느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뿐만이 아니라 동반석도 시트 키네릭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히터도 설정을 해보실 수 있고 히터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의 열선을 켤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네,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 여기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조작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애플 카플레이나 또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스티어링 휠이 아무리 봐도 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특히 이 AMG 일반보다는 AMG 스티어링 휠이 정말 예쁜 것 같은데 이쪽 보게 되면 이렇게 펀칭식으로 또 굉장히 그립감이 좋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에코 모드를 주행하다가 말았는데 이번에는 또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서 스포츠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모드를 바꾸니까 살짝 페달의 느낌이 조금 더 경쾌해지고 날렵해진 거 느낄 수가 있고요. 스포츠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그 컴포트랑 스포츠의 이 간격이 많이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스포츠도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조금 더 컴포트한 스포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팅이 스포티하지만 그래도 편안함을 잃지 않는 주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스포티함을 느껴봤고요. 자, 이제 또 드라이브 모드를 이번에는 이제 노멀 모드라고 할 수 있는 컴포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가장 노멀 모드라고 할 수 있는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에코와 컴포트의 차이는 이렇게 엔진을 불필요하게 쓰지 않도록 오토 스탑 기능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일반적인 주행에 있어서는 에코 모드와 그리고 지금 이 컴포트 모드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연비 운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행에 있어서는 저는 컴포트보다는 에코로 놓고 주행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디비주얼 모드도 가지고 있는데요. 선택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해볼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로 해서 여기 이렇게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다 더 섬세하게 조절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스티어링, ESP, 사운드라고 해서 각각을 또 본인이 원하는 드라이브 모드로 설정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나 스티어링 이런 부분은 다 에코로, 컴포트나 에코로 변경을 해놓고 사운드만 한번 스포츠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면 네, 지금 페달을 밟았을 때 확실히 사운드가 좀 바뀌었거든요. 조금 더 스포티함이 강하진 않습니다. 사운드가 아주 강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에코 모드로 달렸을 때와는 또 다른 감성을 주고 있고요. 지금 100km 정도, 110 정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클래스의 매력은 뭔가 저속 구간에서보다는 고속에서 더 발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고속 구간에서 정말 이 컴포트함이 뭔가 더 그 스무스하게
주행이 되면서 더 좋게 저는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저속에서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벤츠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꿀렁거림이 살짝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고속 구간에서는 아주 우수한 또 그런 주행 감각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에는 어질리티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압식 서스펜션이랑 그리고 그 위에 전자식 서스펜션의 가운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승차감이 그렇게까지 엄청 부드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 맞춰서 또 잘 조절을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무난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 벤츠 E클래스에 또 많은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이 9세대 이후에 자연 흡기 엔진이 삭제가 되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다운사이징이 됐잖아요. AMG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원래는 8기통이 들어가 있었는데 6기통으로 낮춰졌고, 6기통으로 엔진 사이즈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E300 같은 경우에도 6기통이 아니라 4기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연비나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는 그만큼 또 좋아졌기 때문에 실용성이나 효율성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총 84km를 주행을 했는데 연비가 13.2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벤츠는 이렇게 또 필요 없는 구간에서는 엔진을 꺼주는 또 이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연비는 상당히 잘 나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준대형 세단에서 13.2, 이 정도면 괜찮은 연비이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벤츠 E클래스 E200 AMG 라인을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시승을 해보니까 판매량 1위의 이유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는 E200 아방가르드가 7,650만 원, AMG 라인은 8천만 원, E300 포매틱 익스클루시브는 9,360만 원, AMG 라인은 9,770만 원, E450 포매틱 AMG 라인은 1억 1,460만 원, 익스클루시브 1억 2,820만 원, E220D는 8,61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기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편의사양과 그리고 안전 기능들까지 비즈니스 세단으로서 충분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만나본 차량은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HS 효성 더클래스 벤츠 평촌 전시장에서 제공해 주셨는데요. 2층 규모의 전시장과 근처 서비스 센터가 운영되는 곳으로 수도권 서남부 최초로 오픈한 전시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본 시승 차량 외에도 다양한 벤츠 차량들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시승과 상담까지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는 양현준 차장님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유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